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국어과 김요섭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정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해보자면 난이도는 중간이었어요.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은 문제였고요. 역시나 양정고답게 학교 교과서로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외부 지문도 극히 드물었고요. 평소에 양정고가 많이 하는 서술형으로 좀 어렵게 난이도를 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있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고전 문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술형도 평이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뒤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 이번에 출제 범위가 문법은 고전 문법이 있었습니다. 고전 문법이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학교에서 고전 문법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전 문법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나머지를 조금 더 쉽게 내면 아이들 점수 이렇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간은 진달래꽃과 울타리밭, 고전 시간은 가시리, 상춘곡, 이화의 월백하고 고전 소설은 춘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도 그렇게 쉬운 작품이 아니거든요. 어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내용 파악이나 판소리계 소설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흔히 많이 얘기하는 쪼잔한 문제들은 좀 적게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시험 비율 보면요, 앞에 범위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내셨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극단적이죠. 고전 문법이 41%고요. 고전 소설이 3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법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한 친구들은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전 문법을 아이들이 학교에 준 프린트를 정확히 숙지했다 하면은 그냥 중간 정도의 레벨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전소설 비율도 35%, 춘향전만 있습니다. 그 비율도 꽤 높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시가나 고전시가 비율은 이 정도 그냥 평상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중세국어에서 10문제에 2문제, 이 뒤에 2문제는 서술형입니다. 총 12문제 중에 2문제가 서술형이었는데 서술형 하나가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전시가에서는 6개에 1개, 그래서 서술형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고전소설도 2개의 서술형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한 문제에서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유형을 좀 보면요. 까다로운 문제들은 대부분 문법 쪽에서 출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냥 딱 보기에도 아이들이 어렵게 느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고전 문법에서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아이들이 풀기 힘들겠지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좀 난이도를 주신 것 같고, 외부 지문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양정고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만 사용하고 외부 지문은 없이 아이들이 얼마나 교과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했느냐를 시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문법 쪽에 다양한 보기 자료로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보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직전에 또 프린트까지 학교에서 배부를 해주셔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했고 거기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갈래별 특성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등장을 했는데 그건 뒤에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다음은 윗글 나타난 것이라고 해가지고 땅이라는 하나의 단어, 그래서 이 히읗 종성체언과 히읗 종성이 결합한 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술형, 제가 조금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서술형이었는데 히읗 종성체언과 결합한 조사, 주격조사, 이 관형격조사, 시옷 접속조사, 관대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를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이들하고 이미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풀렸던 문제였는데 여기 땅의라는 것은 여기 땅의 풍속은 이런 선택지가 나왔죠. 다른 땅의 풍속은? 다른 땅의 풍속은. 여기서는 히읗 나타나지 않고 그냥 시옷 붙인다라고 했던 선지가 그대로 적중해가지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금방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개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조금 어려웠을 법한 것이 요거
그리고 여기 접속조사 과 정도는 주격조사에는 굉장히 쉽게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또 몇 개 뜯어 보면요, 이게 아이들 이번에 선지로 등장했던 겁니다. 활소리 할엄마는 밥이 위험하다니 죽어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보세요. 활솔이 저걸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여기 활솔이가 밥이 죽어도 할라로서 요거는 없고요. 저거 쉐홀로 왔건을 여기 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배 같은 경우에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에 나온 홀배 이셔도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쉬웠을 텐데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 직전에 학교에서 준 프린트에서 이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요 문제가 있어서 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렸고, 사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고전 문법을 낼 때 기출문제의 선지들을 꽤 변형해서 내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어휘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고전소설의 어휘 문제는요, 양정국 고전소설을 낼 때 진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요, 한자로 쓰는 문제가 재작년인가 등장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높을 고자를 한자로 쓰시오라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대거 틀렸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자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도 고전소설의 어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학교 교과서에 모두 다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 계속 테스트를 받고요. 그 문제가 등장해서 어렵지 않게 푸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에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계속 나오고 뒤에 학습할 때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보기 제시해서 아이들 문제 푸는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이었고 서술형으로 제시됐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 있는데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풀렸던 문제 똑같이 언어 유희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이런 식으로 보기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연서와 각자면서 합용명서를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걸 이 글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학부모님이나 그 양정 이번에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가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줬겠지. 아니요. 이게 외부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세종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앞에 나오는 언해본의 서문만 배워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세종어제 해례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은 글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응용 문제로 등장을 한 거고요.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당황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한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중세 국어 문제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그 밑에 적혀있는 우리 해석이 있으면 그 해석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럼 기말 내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양정고는 이 교과서 위주의 시험 기조가 계속돼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어제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그런 거 아니고서는 다른 문학작품을 엄청 가져와서 아이들 골치 아프게 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 뒤에 문법 요소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옛날에 그거가 비슷한 것을 1학기 때 하긴 했는데 좀 더 딥하게 해가지고 인용, 높임, 사동, 피동, 능동, 주동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간보다는 그래도 문학 비중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전 문법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법 요소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한 45% 이상이 문법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고 시험 경향 분석이었고요. 국어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유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